당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제일 중요해서 후보자들의 제대로 엄격히 심사해서 전과 있는 사람들 엄격히 심사해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그 정치적인 역량 또 그다음에 그 외에 기본적인 인품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깜깜이 시기에 그러한 공천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그냥 공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서 공천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혁신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겠다. 당내 의사 결정 구조를 당원회의에서는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당원 가입해 선거 때마다 그냥 들어와가지고서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잘 알고 또 마음을 모아서 같이 정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서 혁신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이 지도부가 교체된 바람에 수용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다른 혁신에서 이렇게 의존해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년 동안은 제가 그런 중앙당의 직책에 대한 부담 없이 소위 말해서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대선 유진이나 이런 운동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중로부의 대한 사정들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종로 지역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왜 이 우리 지역이 자주 안 오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좋아하셔서 보고 싶으신데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보고 싶어 하는 만큼 자주 못 들어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름대로는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동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속했던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평생 법조인으로 지냈으니까 소위 말하는 법사위에 들어가서 활동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법사위에 들어가면은 제가 평생 몸담았던 법원이나 감사원 후배들을 제가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조사하고 지적해야 되는 것이어서 저도 불편하고 관련사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 제가 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 경제적인 발전, 민주화 경제적인 발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정말 우리 국가의 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국가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이 복지, 그리고 건강, 보건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1년 국가 예산하면 제일 많이 드는 게 국방 예산. 예산이 많지 않은데 나라는 지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들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4분의 1 정도는 국방 예산, 나머지는 교육 예산. 그렇게 국방과 교육에 투자했던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나라의 살림 규모가 커져서 국방 예산, 교육 예산 그때보다 훨씬 많이 쓰지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많이 줄었고 복지 그리고 보건 관련 예산이 1년 이 예산이 한 600조가 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200조가 가까이가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에서 집행한 것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그 예산을 집행하고 또 국민들이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약 1년 반 동안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 입법 활동하는 것 중에서 노인 요양에 관해서 노인 요양과 관련해서 요양 서비스들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요양 서비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다양한 요양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또 돌봄과 요양 이것을 통합적으로 국가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소한 것들, 제가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미 우송하고 이 자리에서 나눠드린 그 의정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정부 활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는 제가 하는 상임위 활동 외에 통일, 그리고 통일과 안보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할 때도 우리나라의 통일에 관한 대비,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을 총리와 이제 통일부 장관에게 그리고 원자력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단위로 질문을 했고,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리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은 우리 민족이 정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제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우리와 번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통일이라는 것이 어느 날 닥쳤을 때 아무 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협의를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통일하자,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었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자기 정권을 내놓겠어요.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통일이라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점검을 했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정부에게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 특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한 것 외에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빼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식 외교기관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그런 로비스트들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특히 대부분이 중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몰래 빼가거나 또 어디 침투해서 거기서 이제 여론을 왜곡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법을 국가 정보하고 같이, 국정하고 같이 이제 마련해서 입법을 대표받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통과되지 않고 이제 결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의정 활동을 나름대로는 해왔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한 10개월 됐네요.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우리 종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정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함께 잘 그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 믿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종로 지역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현안이 이제 충인동, 창신동, 종로, 우육가동 지역뿐만 아니라 종로 전체가 중앙형 개선 사업이 굉장히 제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주민들 간에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원인은 뭐냐? 소위 말하면 집을 질 때 경제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경제성이 안 나와서 전에 이제 재개발하면은 그냥 물론 몇 년 동안 이사를 해야 되는 불편은 있지만 내 돈 집어넣지 않고 그래도 좀 좋은 집 한 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에 또 소득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제 원만한 합의가 안 되니까 의견이 아니고 잘 추진이 안 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고도제한과 용적률이죠. 특히 종로는 많은 규제들이 있어서 고도제한과 용적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꾸준히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이제 요구하고 또 교부 장관한테도 만나서 얘기하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청하고 장관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규제가 정권마다 규제 하나 하지만 규제를 그렇게 푸는 게 공무원들 습성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연말에 서울시장을 만나서 우리 저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같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종로구의 현안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고도 제한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고도 제한 문제 뭐 규제 완화 이럴 때 하여튼 시원한 답변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름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뭐 이해해달라 아니면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반응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시장이 풀어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줄 알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밑에서 계속 안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시장이 풀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더라. 그래서 시장이 풀 수 있는 제한은 다 풀겠다. 이렇게 믿어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그렇다고 해서 규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완화되는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가능하면 지난 연말 전에 그걸 좀 확정을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일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도 제한 문제가 이제 조금 완화되면은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대부분 우리 종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가장 그 부분이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 지역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간 종로의 모습 또 그거 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여러분들을 국민들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 우리나라 경제는 인류인데 공무원은 3류고 정치는 4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정치가 국민들의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을 던져주고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발목을 잡는 그런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혐오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참 송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치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가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다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고 든든히 항상 소통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보고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고에 대해서 쭉 풀어주셨고요.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셨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좀 추가 보고가 있겠는데요. 저희 우리 지역 나지역에 종로구의 라도균 의장님과 이시훈 의원님 모시고 추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자세한 현안은 우리 의원님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국의 큰 거물이신 최재형 의원님이 직접 의정부고 연단입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 한
사전에 일은 없는 겁니다. 항상 최경영님께서 버팀을 주시고 또 국가에서 있는 각종 법률을 지금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소개하실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의 의원 활동하는데 정창희 전 의원님, 나승엽 전 의원님, 이재명 전 의원님, 임자 의원님 이 네 분의 힘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큽니다. 이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들 의정 활동이 어렵습니다. 네 분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영재님 아시겠습니까? 네 분께서 늘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계속 잊지 않고 저희들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구의원을 좀 해보라 하는 데는 우리 박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선 회장님, 한성화 회장님 또 임종수 통장님, 이기성 위원장님